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더빅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불완전 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증권회사의 부당 권유, 불완전 판매 제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3월 시행 후 계도 기간이 있었기에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소법으로 인한 영업활동 위축과 블랙 컨슈머 양산 등 부작용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 또한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가 위험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경제학자인 마카베 아키오 교수가 한국도 트리플 펀치의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원화 가치 하락, 무역 적자, 격차 확대 세 가지가 겹친 트리플 펀치가 한국을 덮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외환 시장에서 자원 부국의 통화 가치는 상승했지만 한국, 일본, 터키 등 자원 부국이 아닌 나라들은 통화 가치 하락이 컸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지난달 무역 수지 적자가 곧 통화 가치의 하락이라는 징후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등으로 수출은 역대 최대치였지만 석유, 가스 등 가격이 치솟으면서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무역 적자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자원을 수입해 반도체를 생산 수출함으로써 성장한 한국에는 부정적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원 부국이 아니기에 전 세계적인 공급 경색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무역 상황에 따라 내수가 부진해지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경제 격차의 확대도 우려했는데요.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물가와 금리 상승이 가구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정작 은행 직원들은 대규모 명예퇴직 등으로 2,500명 이상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 이외에 조선기계, 통신, 유통업종에서도 직원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IT, 게임 서비스, 석유화학 등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환경이 달라진 데 따른 고용 변화로 풀이됩니다. 특히 은행들의 고용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은행 10개 중 직원 수가 증가한 곳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2곳뿐이었고 그나마 정규직이 증가한 곳은 기업은행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수주 목표를 채운 조선업종에서도 고용은 후퇴했습니다.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고용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IT 전기전자 업종으로 분석됐습니다. 증가 인원의 절반 가까이는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정규직은 소폭 증가했지만 임원과 기간제 직원들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빅3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등 소재 양강 업체의 원재료 구입 비용이 1년 만에 5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재료 구입 비용이 급증한 것은 배터리 수요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리튬과 니켈 등 광물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광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중국 광물 가공업체들이 배터리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광물 시장뿐 아니라 광물을 가공해 만드는 원재료 시장도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광물가 폭등 및 공급망 대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9일 리튬 가격이 미친 수준까지 올랐다며 직접 채굴 정제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광산 직접 투자를 늘리거나 중국 업체들과 불가피하게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원재료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봄 기운과 함께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시작되면서 도심과 교외를 막론하고 주차장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덕분에 주차장 앱의 사용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주차장 앱은 돈 버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앱에서 주차장 검색이 쉬울 뿐만 아니라 결제가 간편하고 주차비 할인까지 제공해 사용자들을 빠르게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류의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노리는 기업들이 주차장 사업에 나서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차량 공유업체 소카 역시 주차앱 모두의 주차장을 인수했으며 올 하반기 소카앱에서 주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작년 1월 70억 원을 들여 주차 서비스 마이발렛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카카오에서 2022년 상반기 채용 연계형 테크 분야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서버, 클라이언트, 데이터, 인프라이며 이번 인턴십으로 총 3자릿수 규모로 개발자를 선발합니다. 합격자는 9주간의 인턴십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5월 2일 오후 5시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카카오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월 12일 더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